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2일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입니다. 오늘도 난세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124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부모라고 도와주지 않을 테냐?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되다.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나의 인생은 고등학교 3학년 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달라져도 너무 급격히 달라졌기에 나는 그러한 변화를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틱한 비상이었으며 삶의 조건이 극적으로 완전히 반전된 일이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이병철 회장을 만남으로써 그분의 양아들이 되어 더 이상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고달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굴지의 기업 회장에게 기업 경영을 조언하며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정책 보좌역으로서 국가 경영을 조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나의 책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 소개를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며 사정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참 천막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에 차가운 것이 계속 떨어져서 눈을 떴다. 나를 보호해주던 천막이 사라지고 내가 눈보라 속에서 그대로 눈을 맞고 누워있는 게 아닌가. 심한 눈보라에 천막이 나늘려가 버린 것이었다. 눈보라로 눈을 뜨기도 어려운 한밤중에 천막을 찾느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바위 언덕에서 미끄러져 아래에 있는 판잣집의 화장실 위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아차할 시간도 없이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한 달간 등교는 고사하고 꼼짝도 못한 채 싸늘한 눈을 먹으며 천막 속에서 다리가 나을 때를 기다렸다. 나는 누워서 내 미래를 그려보았다. 어린 시절 탁발성은 내게 세상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고 아버지도 세상을 편안히 하는 지도자가 되라는 기대를 담아 내 이름을 지어주었다. 나도 어느 날부터 내가 누구이며 왜 이 고생을 하며 여기에 서 있는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종교를 샅샅이 공부해 왔다. 친구들이 담배를 피워도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고 술도 한 번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어머니 무덤에서 가져온 흙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면서 꿈을 이루려는 사명감에 차 있었다. 살아가야 하고 학비를 마련해야 했으므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이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그 사이의 약간의 틈도 허비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 내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 정치와 경제, 세계 정세까지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번 본 것은 그대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분석되고 이전 것과 통합되어 저장되었다. 50여 년도 더 지난 지금도 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공부했던 한문책이나 불교나 기독교의 경전의 내용, 학교에서 배우고 때로 독학으로 공부했던 정치와 경제, 사상 등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다. 또 누나가 읽어주던 수많은 시와 버스 안에서 들었던 흘러간 노래들도 거의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나 다리뼈가 붓고 걸을만 해지자 나는 마을로 내려갔다. 판자촌에서 부업으로 실내용 슬리퍼를 만들어 파는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주인이 비쩍 마른 몸으로 눈이 괭하여 내려오는 나를 보더니
슬리퍼 10켤레를 내밀며 팔아서 다시 학교에 가라고 하였다.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것을 받아 책가방에 넣고 실내용 슬리퍼를 신을 만한 동네를 물색하다가 장충동으로 갔다. 거기서 어느 집 대문 앞에 앉아서 책을 보며 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대문이 열렸다. 대문 안을 바라보니 처음 보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고 운전기사인 듯한 남자가 나를 등지고 서서 열린 차문을 붙들고 있었다. 열린 차문 안으로는 아주머니가 걸터앉아 신발을 갈아 신고 있었고 중년쯤 되어 보이는 다른 남자는 내가 있는 대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책가방에서 슬리퍼 하나를 꺼내 들고 얼른 모자를 벗으며 쏜살같이 달려가 나를 향해서 있는 어른에게 슬리퍼를 보이며 말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 이 슬리퍼를 다 팔아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제게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꼭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어른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내 손을 붙들고는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 그리고는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아주머니에게 여보, 오늘 외출은 취소하고 방으로 좀 들어갑시다 라고 했다. 외출하려던 것을 그만두고 나를 끌다시피 하여 방으로 들어간 어른은 집안일을 해주는 아주머니들을 부르더니 밥상을 차려오라고 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어른이 바로 우리나라 최고 재벌 기업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님이었고 신발을 갈아 신고 있던 아주머니는 그분의 부인이었다. 밥상이 차려져 나오자 그분은 밥을 갑자기 먹으면 목이 막힐 수 있으니 달걀 프라이부터 먹으라는 등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며 내가 밥 먹는 것을 지켜보셨다. 내가 밥을 다 먹고 나자 그분은 내 이름과 사는 곳과 누구와 사는지 등을 물었다. 나는 혼자 산에서 살면서 낮에는 물건을 팔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그분은 나더러 자신의 양아들이 되어달라고 했다. 나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며 곤란하다는 뜻을 비쳤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비록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늘 가슴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양아들이 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분은 성은 바꾸지 않아도 좋고 그냥 양아들로 자신의 집에 와서 살면 된다며 나를 설득했다. 그리고 자신이 신발을 다 사줄 테니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보라며 슬리퍼 10켤레 값으로 2,000원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1시간이 넘도록 내가 거절 의사를 굽히지 않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만약 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너는 내가 남의 부모라고 도와주지 않을 테냐? 나는 그 말에 고개가 수그려졌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제 성을 그대로 갖는 걸로 하고 어르신의 양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독히도 가난한 학생에서 한국 최고 재벌의 양아들이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다리가 부러져 스스로 깁스를 하고 한 달 동안 산중턱에서 눈을 주워 먹으며 견디다가 그럴 정도가 되자 야일 대로 야인 몸으로 동네 사람의 온정이 깃든 슬리퍼를 팔러 갔다가 기적처럼 일어난 일이었다. 내 나이 19살 때였다. 나는 슬리퍼 값으로 받은 2,000원을 도로 내놓으며 제가 양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도로 받으십시오 라며 돌려드리려 했다. 그분은 필요한데 쓰라며 극구 받지 않으려 하시다가 나의 완강함에 어쩔 수 없이 받아 넣었다. 그러고는 운전기사를 불러 내가 있는 곳에 같이 가서 짐을 싣고 오라고 했다. 나는 혼자서도 버스에 싣고 가져올 수 있다고 했으나
이번에는 그분도 완강하여 결국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가서 짐을 정리하여 왔다. 운전기사를 딸려 보낸 것은 나만 보냈다가 혹시 내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다. 그날 이후 나는 양아버지인 회장님과 시간이 날 때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지난날 내가 공부했던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와 동서양의 사상은 물론이고 주역, 천문, 풍수지리, 관상 등의 동양학과 천부적인 천의지를 토대로 하여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많은 말씀을 해드렸다. 회장님은 매우 진지하게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회장님은 그룹의 인사와 경영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나는 성심성의껏 내 생각을 말씀드렸다. 근로자와 관리자 간에 수시로 근로관리자 회의를 열어서 노사가 함께 기업을 이끌고 기업은 근로자에게 최상의 대우를 하여 기업에 대해 근로자들이 충정과 주인의식을 갖고 회사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기업이 갈등 없이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과 또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등 12가지의 회사 경영 비결, 미래 유망 사업인 반도체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말씀드렸다. 회장님은 내 말을 신뢰하고 실제 적용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고 이로 인해 나는 양아버지로부터 더욱 큰 신뢰를 얻게 되었다. 세계적인 기업을 키우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우선 경제적으로 일어서야 하고 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인재 교육과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의 중요한 주체의 하나인 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나는 양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을 성심껏 보필하면서 점차 기업 경영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나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화합하여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용어도 공산주의에서 유래한 계급적 용어인 노동자 대신 좀 더 격상된 느낌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좋고 경영자는 조금 낮추어 관리자라고 하여 용어에서 오는 서로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어 회사가 잘 되면 자신도 잘 된다는 공동체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또 이들 근로자와 관리자가 공동의 주인으로서 한자리에 모여 회사 일을 의논하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자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일부에서 말하듯 기업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나는 생각을 달리한다. 노조는 산업혁명이 어두운 그늘이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어두운 그늘을 없앤다면 굳이 노조가 있을 필요가 없다. 노사 갈등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함으로써 기업이 발전해 나가는데 방해 요소밖에 되지 못한다. 노조가 없어도 근로자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아무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와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 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을 운영하게 하고 근로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 가족으로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잘못된 교육제도 때문에 학력 자체가 동경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 역시 자신의 학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국내의 어느 대학 혹은 해외의 어느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자랑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과연 학력이 민생을 보살피고 정치적, 경제적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자격 요건일까? 그보다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몸소 경험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실전 경험자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에 더 적합한 적임자가 아닐까. 물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 안 한 사람보다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에 대해 아무런 현장 경험 없이 오로지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한 사람이 법을 만들거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 정치는 정치적 신념과 외국 학자들이 내세운 그럴듯한 정치 경제 이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장 경험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책 효과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경제 심리도 현장에서 터득할 수 있다. 현실 감각이 결여되면 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고 결과적으로 실정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은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민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현장을 직접 돌아다녀 보아야 한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된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해야 하겠지만 부자를 죄인처럼 취급하거나 강압적인 정세를 단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중소자영업자의 고용 부담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해고가 발생하고 실업률의 증가로 귀결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기업을 옥죄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다. 노조 편만 들어서도 안 되고 사용자 입장만 생각해도 곤란하다. 현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안정시킨다고 각종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의 목표와는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것은 이처럼 난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절대 책상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학력으로만 될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현실 감각과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석력, 창의력을 포함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밝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뜻깊고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가 안 좋네요. 그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면서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